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 카이모빌리티의 TV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높은 데 올라와 있죠. 네, 저 지금 이렇게 화물차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일반 화물차는 아닙니다. 어떤 차인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포토가 단종되면은 그럼 과연 어떤 차가 대체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바로 이 차가 그런 대체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찾아온 차는 바로 앞에 보이는 렉스턴 스포츠칸입니다. 자, 보면은 렉스턴 스포츠칸은 뭐 우리가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차인데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모습에서 이 차의 뒷부분을 떼어가지고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적재 부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1톤 화물 트럭에 대한 어떤 적재 부분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여기를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일단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를 보세요. 네, 이 모습을 보면은 아랫부분까지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적재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렉스턴이었는데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떤 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물차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화물차가 렉스턴 스포츠칸의 개조된 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차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스태퍼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정말 갈수록 보면서 이제 실용성이 좀 더 높은 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인지 관계자분을 모시고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시죠. 자, 저희가 어쨌든 안성에 있는 이 공장까지 한번 와서 봤는데 지금 이 차량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개조가 된 건지 설명을 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차량 자체는 기존 순정형 상태에서 네네.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였고요. 네네.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의 이제 기본 설계에서 저희가 건드린 거는 이제 적재함 순정 부분만 건드렸습니다.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네. 미국형 픽업형 적재함을 네. 이제 유럽형인 카고형으로 변경해서 국내 이제 형태에 좀 더 활용성이 있게 맞게끔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였고요. 아,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국내 그 미국형, 유럽형 이게 좀 다른가 봅니다. 네, 기준이.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레저미 뭐 본인들이 DIY로 이제 집을 고치거나 집에서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거라지에서 따로 이제 뭐 작업을 한다거나 뭘 제조한다거나 네. 집에서 뭐 목공을 한다거나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작업을 하시는 용도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유럽과 같이 이렇게 카고 형태로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짐을 막 다 때려 실어야 되고. 예. 그쵸, 그쵸. 지게차로도 실어야 되고, 실어야 되고. 네, 예. 파레트제로도 막 실어야 되고요. 예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막 실어야 되니까, 그죠? 네네. 근데 그런 용도로 지금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카고형이다 보니까 옆면을 열 수 있고요. 아, 열 수 있고. 네, 옆면을 열다 보니까 이제 짐을 내리고 올리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네, 그리고 지게차로 물건을 상하차 하시는 게 네. 훨씬 수월해지고요. 수월하고. 내리면 방식은 기존 카고 트럭과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공간이 쫙 열리네요. 네네. 여기 적재할 수 있는 지금 최대 중량이 900kg입니다. 900kg. 1톤은 안 되네. 1톤은 이제 차량 한계가 있습니다. 아, 차량이 또 한계가 있고. 네. 그럼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스태퍼를 밟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는 밟지 못하네요. 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밟으실 올라갈 수 수는 있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올라가서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기존 포토보다 폭이 20cm가 더 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장 부분에서는 조금 짧아도 폭이 넓다 보니까 공간 면에서는 뭐 활용도가 더 네, 좋고. 비슷합니다. 네. 아, 네. 폭이 더 넓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봐도. 그 포터도 이제 아연도 철판을 따로 출고하신 다음에 까시거든요, 평판을. 그 부분을 저희는 미리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뭔가 물건들을 막 싫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유리나 이런 것도 보호할 수 있고, 그죠? 네. 예, 그런 용도로 좀 쓰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적재 공간도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양 옆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내렸어요. 보니까, 그죠? 이 사선으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도 있나요? 아무래도 직선으로 돼 있으면 달리다 보면 바람 풍을 많이 받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꺾어서 들어갔고요.
네, 디자인 상으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아, 강성 부분에서도 조금 꺾어 들어가는 게 강성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도색 상태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네네. 이게 좀 약간 좀 특수 소재로 좀 된 것 같은데. 아, 이 맞나요? 차량은 네. 지금 저희가 전시나 이런 걸 나가기 때문에 그 랩토라이너라는 도장을 지금 따로 도포를 해놓은 거고요. 아, 이 부분은 옵션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뭐 물건을 막 실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빠지거나 뭐 이런 거 물 청소해도 괜찮고 예, 예, 예. 이런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네, 랩토라이너를 예, 좀 예. 칠하시면 조금 더 강합니다. 강하고. 네. 아, 그렇군요. 높이는 동일합니다. 아, 높이는 동일하고요. 네. 아, 기존의 용품 같은 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 맞춰서 이제 동일하게 했습니다. 아, 동일하게 맞췄고. 그럼 이게 지금 사면이 다 열리게 된 거고, 예. 다 열리면은 지금 여기 지금 싱글 캡인데,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요? 길이가 2,520이 나오고요. 2,520. 네. 폭이 1,840이 나옵니다. 이쪽 가로가 1,840. 예, 예. 그렇죠. 높이는 그러면 높이는 360이 나옵니다. 360. 네. 근데 뒷모습 봤는데 앞에서는 이제 저희 렉선 스포츠카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뒷모습은 확실히 다른 차인데 예뻐요. 예, 보니까 이게 다 LED 처리가 됐네요. 네네. 예, 테일램프도 그렇고 방향 지시등도 그렇고 딱 봐도 그냥 이렇게 화물차지만 네. 좀 약간 느낌 있게 탈 수 있는 그죠? 네. 예. 그리고 뭐 일반 이런 뭐 일할 작업하실 때 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캠핑 가거나 뭐 레저를 즐기실 때에도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캠핑용으로도 많이 쓰세요. 이 이 위에 이제 트럭 캠퍼나 네네. 그런 용으로 따로 DIY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 그렇군요. 요청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옆모습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퀴 부분을 마감을 이게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톤 포토와 좀 더 차이점이다라고 보여져요. 네네. 예, 여기를 어떻게 좀 더 구성을 좀 이렇게 마감을 더 신경 쓰신 건지도 좀 설명. 아무래도 기존 카고 차량들은 안에가 다 보이게끔 네네.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안 그 보이게. 부분들을 조금 더 가려서 음. 이제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철판을 대서 마감을 하였고요. 네. 네. 공구통으로 저희가 기본으로 장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죠. 네. 지금 잠겨 있는 거 맞죠? 이거? 아, 눌러서 이렇게 열는 해서 거구나. 아. 뭐 그물망이나 오. 안에 이제 뭐 멜 수 있는 뭐 바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갖고 다니시기 편하게끔 네. 저희가 이제 양쪽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포터의 가격대와 또 렉스턴 스포츠 칸의 가격대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개조까지 되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의 차이가 엄청 날 텐데 판매 가격 얼마나 들까요? 아무래도 차량 가격 기본 자체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보통 판매 가격은 4,500에서 한 4,800만 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네. 작업 비용만 말씀드리면 2인승 기준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만드는데.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적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이 차의 앞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큰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예,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도 실내 모습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아, 네. 네, 한번 직접 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렉슨 스포츠칸의 실제 실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형 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차는 조금 더 이제 개선된 그런 디자인이 나올 텐데 일단 이 차량에 탔을 때에는 일반 승용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러니까 SUV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포터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앞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무릎 공간도 좁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보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도 좀 불안한 그런 상태로 운전할 텐데, 실제 이 차를 몰면은 내가 뭐 트럭을 모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SUV를 모는 건지 그걸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딱 시야가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실내를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 렉스턴 스포츠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요즘에는 이런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지만 네네. 이거는 나오네요, 그죠? 네. 예, 약간 옛날 느낌이 좀 있긴 있다, 그죠?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유리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자체도 기술이죠, 그죠?
보통 기술은 아니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판 자체를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접합을 시켜놓은 그런 모습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공간이 요 정도, 네, 요 정도의 뭐 실내 수납 공간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적재 공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건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수입차들은 여기 열리잖아요. 네네. 네, 창이 열리는데 요거는 창이 열리진 않네요. 국내 법규상 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이 부분은 그냥 렉스턴 스포츠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법규상 요거는 그냥 창을 뚫을 수가 없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썬루프도 가능한가요? 썬루프도 이제 그 더블캡 차량은 가능하시고요. 더블 때 가능하고. 이 차량은 안 됩니다. 아, 이건 안 되고. 네. 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칸을 통해서 이 포터 시장을 겨냥을 한 건지, 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이걸 개조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안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제 뭐 화물차도 좀 좋은 걸 타셔야 되는 게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위험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뭐 위험을 좀 느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 이 부분은 저희 대표님이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화물차를 타고 가시다가 정면 충돌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트라우마도 있으시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차를 좀 개발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고요. 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에서 나온 리베로를 아직까지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 이유도 있고요. 아, 리베로. 네. 앞에 이제 본닛이 기니까, 그쵸? 네네네. 아. 차가 많이 막 부식되고 막 손상되고 이제 계속 수리하기가 버거운 상황인데도 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안전 때문에. 안전 때문에. 네. 아.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이게 아마 가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원하실까요? 주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대표님이나 이제 뭐 업무용 차량으로 좀 많이 구매하시고요. 네. 이 차를 만약 예를 들어 포터를 타시던 분들이 이 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많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분들이실까요? 주로 이제 뭐 에어컨 시공, 뭐 전기 시공, 뭐 인테리어, 뭐 다양한 분야들이 많으신데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게 아니에요. 다 부자세요. 개인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돈들이 많으세요. 포터 타신다고 부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포터 탄다고 부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네. 출근하실 때 뭐 벤츠 타고 오시면서 돌아다니실 땐 포터 타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그렇구나. 엄청 많으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차가 포터밖에 없기 때문에 포터를 타시거든요. 왜냐면 가서 뭐 조금 실으려면 차가 카고 트럭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렉스턴 스포츠를 사셨는데 렉스턴 스포츠도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거든요. 네. 디자인이나 레저상으로는 훨씬 월등합니다. 월등하죠. 하지만 뭐 짐을 싣거나 팔레트 뭐 짐을 싣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약하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전검사 기준에는 그러면은 매번 만들 때마다 그 요구사항이 다를 텐데 그 기준에 맞게끔 다 해주신 건가요? 예, 이게 저희는 최초 검사를 일단 한 다음에 네. 그 최초 검사를 기준으로 그거에 맞는 도면과 사이즈, 무게를 전부 동일하게 해서 그 부분에 계속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자기 인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저희는 만들 때마다 대당 개별로 이제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가 다 일관적으로 똑같습니다. TV기라.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차 리뷰 주행을 하면서 한번 어떤 차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렉스턴 스포츠칸을 저도 이제 렉스턴을 타봤거든요. 근데 이제 렉스턴을 타봤을 때 그 차의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냥 느낌 자체는 주행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엑셀을 밟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쌍용차의 그런 주행 느낌이 납니다. 자, 생각보다 실내가 좀 넓고 그러니까 내가 화물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SUV를 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적재물을 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좀 오프로드 길 같은 좀 비포장 길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길을 갈 때에도 이 차가 생각보다 잘 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후진을 하고
후진할 때도 좋은 게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모니터로 감시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참 뒤를 바라보는 것도 편합니다. 굉장히. 뭐 서스펜션이 좀 이렇게 딱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자, 우리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포터 이외에는 이런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근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꿈꾸면서 내려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차를 원하실 텐데, 그런 차로 대안이 딱히 없는데 마침 이런 차가 있었으면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핸들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좀 힘을 좀 많이 좀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느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해요. 그러니까 좌우 이런 뭐 꿀렁임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를 원래 하지 않았을 때 차가, 포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 비율이 굉장히 잘 맞는 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뒤에 있는 적재 공간을 아예 떼고 나서 쌍용에서 출시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뭐 부착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몇백만 원 더 이제 빠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렇게 포터를 대신할 수 있는 차를 찾아보다가 이 차까지 만나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차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그 차들을 저희 TV기자 카인 모빌리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칸을 개조한 화물용으로 개조한 차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